The last way to the first. 안녕하세요, 북쌤 임은묵 강사입니다. 자, 오늘 Chapter 6 관계사 중에서 Unit 3 주의해야 할 관계사의 쓰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들어갑니다. 자, 주의해야 할 관계사의 쓰임에서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바로 이 관계 대명사의 생략인데요. 이 영어라는 언어는 좀 이렇게 길게 표현하는 걸 좀 싫어라 해요. 싫어라 하기 때문에 줄이는 표현, 생략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관계 대명사의 생략인데요. 생략이라는 거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즉, 어느 경우에 생략이 될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The movie which that I watched on the weekend was interesting. 결국에 여기 I watched on the weekend까지가 The movie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쵸? 엄격히 따지면은 which that부터가 수식하는데 이게 생략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을 한다더라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즉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를 잘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이 수일치라고 하는 그런 어법에 이제 함정이 빠지지 않아요. 수일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주어가 단수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구를 싹 뺀, 수식절을 완전히 뺀 뒤에 동사가 was로 온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 두 번째도 볼게요. Kind nurses were the ones. 즉, 친절한 간호사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냐? Whom that the patients liked the most. 환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whom that 엄격히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인데 생략되어 있다 보니까 the patients like the most가 ones를 꾸며주겠죠. 이런 식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 있다. 즉 관계대명사의 생략의 기본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되느냐?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생략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단독으로 생략이 돼 있죠.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생략을 할 수가 없고 비동사와 같이 왔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 같이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별표를 해두셔야 되는 게 왜냐면 이 부분을 잘 보면은 두 가지 문법 포인트에 이게 걸쳐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문법 틀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라고 하는 문법 포인트 안에도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왠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면요. There a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다. Who are 생략되어 있죠. Waiting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 여기에 who are이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쓰게 되면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문법 포인트에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생략을 하잖아요. 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뭐예요? 뒤에 waiting for your help. wait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죠. 즉 현재 분사 구가 앞에를 꾸며준다. 기다린다. 사람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여긴 능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구가 명사를 꾸며주는 즉 분사 표현에도 분사라는 문법 안에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셨죠? 즉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생략하면은 분사에 관련된 문법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넣게 되면은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문법이 된다라는 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분사를 공부할 때도 뒤에서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꾸밀 때는 앞에서 꾸미지만 이것처럼 구를 이룰 때는 뒤에서 꾸민다. 그때 그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문도 볼게요. Jenny is singing the song. Jenny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 어떤 노래냐? Which was written by her b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해서 쓰여진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Which was를 쓰게 되면 관계 대명사에 관련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생략됐다고 치면 과거 분사가 왜? 노래는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작곡되어지는 거니까 과거 분사 즉 수동을 나타내는 과거 분사 구가 명사를 꾸민다 라고 하는 문법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즉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은 그 분사구, 명사를 뒤에서 분사구가 수식하는 그 문법과 같이 겹치는 부분이 된다. 즉 한 번에 두 가지 문법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좋죠? 다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나오는데 자 설명 잘 볼게요.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여러분 전치사의 목적어가 무슨 뜻일까요? 전치사의 목적어는 어렵지가 않아요.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 있죠?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셨죠?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전치사는 관계대명사의 앞이나 자 위치 파악합니다. 관계대명사 앞이나 관계사절 끝에 올 수 있다. 전치사가 관계사절 끝에 올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 별표. 전치사가 관계사절 끝에 올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전치사가 만약에 관계대명사 앞에 왔을 때는 그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문으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she is the mentor. 그녀는 멘토야. I often speak with her. 자, 누구와 말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speak to 혹은 speak with 이렇게 쓰잖아요. 전치사가 필요하죠. 즉, 자 공통 부분이 어디 있어요? She is the mentor. 그쵸? 그 다음에 her. 이게 공통이잖아요. 즉, 목적으로 쓰이고 있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데 어떤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이에요. 즉,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면은 이 her이 여기서 빠지겠죠. 그럼 남아버리는 게 누구예요? 이 with가 남죠? 이 with가 남았을 때 이 with는 관계사절 끝에 그대로 위치해도 되고 아니면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도 된다라는 거. She is the mentor whom that I often speak with. 자, 이 경우에는 전치사가 뒤로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혼자 온 관계대명사,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with whom이 되죠. 이때는 이 단독적으로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전치사가 앞으로 왔을 때 여기는 지금 위에 거를 보면은 전치사가 뒤에 있다 보니까 whom을 써도 되고 who를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전치사가 앞으로 가는 순간 who나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who나 혹은 that을 쓸 수가 없게 돼요. 아셨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쓸 수 없는 거 who, that 같이 쓸 수 없다라는 거. 뒤로 빠져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아셨죠? 그래서 she is the mentor with whom I often speak. 또 어떤 실수를 하냐 우리 친구들. 10명 중에 한 명 정도? 이 뒤에 with를 또 써요. 안 되겠죠? 이런 실수 10명 중에 한 명 정도 실수하는 친구들 제가 선생님이 봤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 바로 뭐겠어요? with 안 쓰는 거. 그냥 여기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이 with를 안 쓰는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 전치사를 우리가 스스로 파악해내야 되는 거. 어떤 전치사가 좋은지. 자, 어떤 전치사가 좋은지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선행사를 맨 뒤쪽에 던져보면 알 수 있어요. I speak the mentor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I speak with the mentor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전치사 with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거. 자, 좀 더 볼게요. I finally read the book. Many people talked about it. 자, 공통적인 겹치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the book이 될 것이고 당연히 it이 되죠. about이 있네?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다. 그럼 전치사는 관계사절 뒤로 갈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 앞으로 갈 수도 있다. 이랬을 때 만약에 뒤에 남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하지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갔을 때는 생략이 안 된다.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문 보면 I finally read the book which that 즉 뭐냐? 전치사가 뒤에 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대신 더 중요한 건 뭐냐? 꼭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죠. 전치사가 필요한지 어떻게 아느냐? 선행사를 뒤로
던져보라고 했죠. Many people talked the book.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Many people talked about the book. 이게 적절하겠죠? 아, about 전치사가 필요한 문장이네. I finally read the book about which. 자, 여기서의 이 which 생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대수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를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딱 꽝꽝꽝을 해요. 뭐냐? 아,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쓸 때 대수는 안 되지? 그럼 전치사 플러스 대수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안에서. 그런데 인대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대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물론 만약에 관계대명사에 관련돼서 여기가 관계대명사 자리다. 그러면 인대는 이건 틀린 게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문장의 문맥적으로 따졌더니 이 인대시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접속사로 만약에 쓰인다. 인대시라고 하는 접속사 표현이 있어요. 뭐뭐라는 면에서, 어떠한 점에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 한 덩어리가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문맥으로 확실하게 따지셔야 돼요. 즉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딱 그 부분, 특정 부분만 보고 문법 문제를 푸는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문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따져야 돼요. 아셨죠? 그게 바로 문맥이 되잖아요. 문맥을 따지지 않고 그냥 느낌대로. 또 심지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이제 관계대명사 쓰이잖아요. 관계대명사를 공부하고 있고 혹시 만약에 우리가 뭐 투부정사라든지 분사구문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했다고 쳤을 때 아, 오늘은 투부정사를 공부했어. 즉 이제 내가 풀 문제들의 정답은 전부 다 투부정사야. 투부정사만 골라대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문장을 다 읽고 문맥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강조드렸습니다. 즉 인대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라는 면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즉 관계대명사 안에도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적 용법 말고 다른 용법은 뭘까? 우리가 제한적 용법 혹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그냥 일반적인 관계대명사가 바로 제한적 용법이에요. 그 구분이 뭐냐? 바로 이 친구입니다. 콤마예요. 선행사 다음에 콤마로 끊어주고 그 뒤에 관계사절이 나오게 되는 거는 관계사절이 선행사를 뭐한다?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수식과 부연 설명은 달라요. 아셨죠? 수식은 확실하게 꾸며주는 건데 부연 설명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즉 뭐냐? 거기서 끝내도 된다는 얘기죠. 끝내도 되는 거예요. that은 별표 계속적 용법에서는 쓰지 않는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못 쓰는 거. what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 용법에 쓰이지 않습니다. that과 what은.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왜 이름이 계속적 용법이라고 붙었는지를 따질 텐데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예문 보면요. He won first prize. 콤마 돼 있죠? 잘라줍니다. 그리고 which surprised everybody.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1등을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콤마까지 해석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부터 다른 해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가고 끊어지고 다시 시작되는 거. 계속적 용법이 되는 거. 그러면 콤마가 없는 제한적 용법에 관계되면서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요. 아셨죠? 오다가 뒤에가 설명하는 선행사.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셨죠? 이 해석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계속적 용법을 학습을 하실 때 특히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예문이 있어요. 예문이 있는데 제한적 용법과 선생님 계속적 용법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해석에 진짜 큰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콤마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I have two sons who became doctors.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예요? 콤마가 없으면 이렇게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나는 의사가 된 아들이 둘이 있다. 됐죠? 두 번째 거 계속적 용법으로 볼게요. 콤마 있어요. 나는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2명의 아들은 의사가 됐다. 자, 이 두 해석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콤마가 없는 나는 의사가 된 아들이 둘이 있다는 이 사람의 자녀가 총 몇 명입니까?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의사가 된 아들이 둘이 있고 변호사가 된 아들이 하나 있고 뭐가 된 아들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계속 적용법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즉 이 사람은 아들이 둘이에요. 그 둘은 의사가 됐다. 봐요. 해석적인 완벽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한적용법과 계속적용법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계속적용법은 확실하게 여기서 해석이 끊어지고 다시 시작한다. 자,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대명사 의미로 바꿨을 수 있는 거예요. 볼게요. He won first prize. 그는 1등을 했어. 그리고 그건 모두를 놀라게 했어. 그리고 그건 모두를 놀라게 했어. 여기서도 되게 특이한 거 나왔는데 뭔지 아세요? 자,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관계사 절이 앞에 있는 특정한 선행사의 부연 설명이에요? 아니죠. 문장 전체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이것도 자 빨간색으로 써두는 거예요. 제한적 용법의 관계사 절과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 절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제한적 용법은 반드시 앞에 선행사 있죠. 이 관계사 절이 무조건 선행사만 수식을 해요. 그런데 계속적 용법은 이 관계사 절이 앞문장 전체 수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무조건 which만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결국에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first prize만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가 1등을 했다라고 하는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1등을 했다는 그 사실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쓸 때 and 이수로 간다. 앞문장 전체를 받아줄 때는 무조건 단수 취급으로 가기 때문에 and 이수로 받아준다라는 거죠. 아셨죠? 정리 잘 되죠? 즉,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쓰임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와요. 뭐 이 정도쯤이야. 보기를 봤는데 헐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전부 다 계속적용법이야. 나는 뭘 예상했어? 제한적용법과 계속적용법 구분하는 거 물어보겠지라고 했는데 앞만 봐도 전부 다 계속적용법이야. 그러면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 바로 이거예요. 이 뒤에 계속적용법이 단순한 선행사의 부연 설명이냐 아니면 문장 전체 부연 설명이냐 이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전체가 되겠죠. 밑에 거 볼게요. 밑에는 I read a book by Harari라는 사람에 의한 책을 봤다. 그 사람이 쓴 책을 봤어요. Who was the most popular author of the year? 이 해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작가이다라는 게 되는 거죠. 해석 여기서 끊어지고 다시 간다 그랬죠? 이 사람이 쓴 책을 읽었고 그리고 그는 봐요. 이 경우에는 이 관계사 절이 이 선행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문장 전체 수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쓰면 and he라고 써야 됩니다. 아셨죠? 이 두 문장의 차이점 아시겠죠? 관계사절이 문장 전체 수식. 그럴 때는 뭐만 쓴다? which만 쓴다. 이 밑에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에 대한 부연 설명. 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더라. 자, 그러면 관계 부사도 계속적용법이 있느냐? 당연히 있어요. 맥락은 똑같아요. 맥락은 똑같은데 풀었을 때 관계 대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예요. 그럼 관계 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관계 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 부사,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풀어 쓰는 겁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여기까지 해석하고 다시 해석 진행되는 거. 다시 해석 진행되는 거. I went to the gym. 난 체육관에, 짐에 갔어. Where I played badminton with my friend. 그리고 거기서라고 여기서 해석이 또 진행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내가 친구와 배드민턴을 한 체육관에 갔다. 아니에요. 나는 체육관에 갔어. 그리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and there로 바꿔 쓰는 거. 두 번째로 볼게요. I left school at 3 o'clock. 난 3시에 학교를 떠났어. 그리고 그때 it started rain. 비가 오기 시작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된다. 비가 오기 시작했던 3시에 나는 학교를 떠났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학교를 3시에 떠났는데
그리고 그때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and then이라고 하는 부사로 풀었을 수 있게 되는 거. 아셨죠? 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고 관계 부사도 역시 계속적용법이 있다. 제일 중요한 거 콤마. 해석은 끊고 진행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알려줄 수 있는 접속사가 들어가고 대명사 혹은 부사 뒤에로 풀었을 수가 있다. 정리되죠? 제한적용법과 계속적용법 이제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됐으리라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론이었고 이제 간단히 포즈 살짝 누르시고 복습한 다음에 문제 푸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열심히 잘 풀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is the last chair. 마지막 의자야. You can sit. 자, 의자에 앉겠죠. 그리고 의자는 사물이잖아요. 당연히 on which로 하겠죠. 전치사가 꼭 필요하는 거죠. 자, 이 on은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 뒤로 빠져도 상관없다. 뒤로 빠졌을 때는 이 which 생략할 수 있다. 까지 정리해주면 너무나도 완벽하겠죠? 자, Amy Fisher is a new teacher. 새로운 선생님이셔. For whom the principal is waiting. 뒤에 뭐가 없어요? 누구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I wait for 들어가죠. 그래서 뭐로 들어간다? For whom으로 들어간다. 이 for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도 된다? 뒤로 빠져도 되고 빠졌을 때는 생략된다. 그런데 자, 전치사가 앞으로 왔어요. 여기 for who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You can skip the subject. 그 과목 건너뛸 수 있어. In which, at which you are not interested. 이건 전치사 찾아내는 건데 not interested in이 되겠죠. 그래서 in which가 정답이 됩니다. Sarah told her secret to Mary. Sarah는 Mary에게 비밀을 말해줬어. 콤마. 계속적용법이네. 계속적용법에 쓸 수 없는 두 개 아까 that과 what. 후로 갑니다. 결국에 계속적용법이니까 어떻게 풀었을 수 있다? and she로 풀었을 수 있다. Our flight was delayed. 우리의 비행기가 지연됐어. 연착됐어. 지연됐어. Which that. 자, 계속적용법 tha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Which meant we had to wait for 3 hours.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관계대명사가 선행사의 부연 설명이 아니죠. 앞문장 전체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된다. 다음, I went to San Francisco.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갔어. Where, which. 어떻게 구별합니까, 선생님? 둘 다 관계부사, 계속적용법,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다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죠.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관계부사는 뒤에가 완전하고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하죠. 뒤에를 보니까 My new college life began. 내 새로운 대학교 삶이 시작됐다. 완전하죠. 결국에 관계부사 자리가 된다. And there로 풀었을 수 있겠죠. 자, 다음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오.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X를 쓸 것.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꼭 잘 따지셔야 돼요. 즉, 전부 다 밑줄이 들어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when traveling, 여행할 때 people can see the things that they have seen in books. 딱 봐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I talked with a man who had a yellow parrot on his shoulder. 자, 이 who는 여러분 밑줄 치면 안 되죠. 이거 밑줄 없다고 생각할게요. 이 who는 무슨 관계대명사예요? 뒤에 동사가 왔다는 걸로 봐서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죠. 생략할 수가 없다. 즉 생략하는 부분이 없게 됩니다. 3번 Here are the magazines which I was looking for. 자,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전치사가 뒤로 빠져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생략할 수가 있다. 만약에 for이 앞에 있었으면 생략이 안 된다가 되겠죠? Can you get some books? 책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냐? Which were written by Frank Miller? 선생님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 뒤에 뭐가 있어요? 비동사 같이 있잖아요. 두 개가 같이 생략하면 되잖아요. 찍 which were. I saw Tom and Tom's brother. 난 탐과 탐의 형을 봤어. Who were playing basketball in the playground.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같이 생략될 수 있겠죠. Anna showed me a doll. 나에게 인형을 보여줬어. Whose eyes were gray. 자, 여러분 소유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셨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지 않아요.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한글 파악이 중요한데 존 씨는 아들의 상패들을 보관한 캐비넷이 있었다. Mr. Johns had a cabinet. 존 씨는 캐비넷이 있었다. 즉 여기를 영작하는 거죠. 아들의 상패들을 보관한 이 말이 캐비넷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들어가겠죠. In which he kept his son's trophies. 왜냐하면 in이 꼭 왜 들어가야 되냐? 트로피를 캐비넷 안에다가 보관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in which,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 자, 저는 $200를 지불한 연극표 2장을 당신에게 보낼 것입니다. I'm sending you 2 play tickets. 저는 연극표 2장을 당신에게 보낼 것입니다. 즉, $200를 지불한이 꾸며주는 거죠. For which I paid $200. 이 for which, for의 which 뒤로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관중들은 공으로 저글링을 하는 남자에게 박수를 쳤다. The audience applauded. applauded가 이게 박수갈채를 보내다는 뜻인데 The audience applauded the man. 즉 관중들은 박수를 쳤다. 우리가 꾸며야 되는 건 공으로 저글링을 하는 남자에게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을 영작하는 거예요. 주어진 단어 보니까 뭘 쓰면 될까요? With the balls, juggling with balls잖아요. 이것만 썼을 때 juggling with balls. 자, 그럼 뭐가 생략돼 있어요? 여기에 who was가 되겠죠.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 스미스 부부는 딸이 한 명 있는데 그녀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다. 여기서 해석이 끝나고 또 다른 해석 진행되죠. 무슨 용법? 계속적용법. The Smiths have one daughter.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앞에 사람 이 성이 있잖아요. 성 앞에 더를 쓰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면은 그 부부를 뜻하는 거. 아셨죠? The Smiths have one daughter. 딸이 한 명 있는데 콤마 역시 who로 시작하겠죠? Who is kind to everyone. 계속적용법이 됩니다. 나는 7시 정각에 내 숙제를 마쳤는데 그때 엄마가 집에 오셨다. 이것도 계속적용법인데 시작되는 게 그때로 가고 있죠. 관계 부사의 계속적용법이 되겠죠. I finished my homework at 7 o'clock when my mother came home. 이걸 풀어 쓰게 되면 뭐가 돼요? And then으로 풀어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사의 유닛 3 주의해야 할 관계사의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이론 부분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여러분이 좀 머리에 잘 정리가 안 된 부분 다시 정리하고 혹시 틀렸던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꼼꼼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